자, 이름이 뭐죠? 내가 열어줄게요. 그 핸드폰 안 가져도 돼요. 네, 이름이 뭐였죠? 신민경. 예, 자, 이렇게 됐고, 자, 발표를 잘 들어주세요. 예. 예, 이야기하세요. 예. 음식물은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항문에 지나고 침샘과 간 이자는 보통 분비물을 분비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소화기관은 분비 기능과 운동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운동 기관에는 구체적으로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 집단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그 소화 과정이 약간씩 다른데 탄수화물은 침에 존재하는 아밀레이스에 1차적으로 혈당을 보내내고 이자에게서도 아밀레이스가 작용합니다. 이후에 소장에서 말테이스가 분비되어서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되고 소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위액의 펩신과 이자액의 트립신, 소장의 펩티데이스가 분비되어서 아미노산을 최종 분해되고 소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 쓸개즙이 지방을 유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자액의 라이페이스가 작용하여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 분해되고 소화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예. 자, 이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잘 들었다는 표시로 질문을 간단히 해주라 했죠. 자, 혹시 질문 사항 있을까요?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질문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혹시 또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있나? 참 어렵죠. 이렇게 발표한 사람이 겨우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질문을 안 해주면은 이거 나와 있는 친구 어떻겠어요? 굉장히 뻘쭘하겠죠. 이제 불안하고. 그래서 발표를 또 다음에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질문이나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좀 간단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그럼 지목을 해서 얘기를 들어주세요. 예. 소화기관이 운동 기능을 가진다고 했는데 저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 집단 운동 저 세 가지 운동의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연동 운동, 분절 운동, 집단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좀 설명해 달라는데 가능하면 좀 이야기를 해줘 보시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기억이 안 나요? 예, 알았어요. 예. 자, 일단 됐고요.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뭐 모르는 것도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모르면은 또 다른 친구들이 알면은 또 누가 좀 답변을 대신 해줘도 돼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을까요? 각각 운동, 연동 운동, 분절 운동, 집단 운동이 있다 했는데 각각이 어떤 것이다. 이건 생물, 공통 생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공통. 생물 완이에요. 생물 초가 아니라. 안 배워요. 예? 생물원에서 안 배워요. 안 배워요? 네. 책에 나오는데? 안 배워요. 거의 너무 좋은 학교라 빼고 넘어갔나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럼.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내용이거든요. 아, 각각 운동을 안 배워요? 그럼 요거는 배우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어떻게 분해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 흡수되는 이런 부분들은 배우죠. 자, 내가 왜 이걸 갖다가 그 퀴즈를 냈을까? 한번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걸 퀴즈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 예, 누구, 예, 마이크 필요하면 마이크 줄게요. 예. 오장육부가 소화랑 관련 있어서 약간 미리 무기로 조사해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오장육부가 이 소화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한의학에서도 장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장부의 기능과 장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 자연과학에서는 이렇게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들 또는 영양물질이 소화되거나 흡수, 배설되는 과정들을 다 설명을 해놨죠. 생명과학 1에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하는 내용들을 한번 대략 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한의학에서는 그와 유사하게 어떤 걸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한의학에서도 좀 어떤 설명이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그와 유사한 설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상론하고 기혈제력을 다 배우면은요,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음식물을 먹어서는 소화 흡수돼서 배설될 때까지 과정을 갖다가
장부와 기혈진액이 어떻게 연관지어서 배설까지 되느냐. 음식물이 들어와서 이 뭐 운행되고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어떤 장부가 영향을 미치고 어떤 장부가 어떤 운동을 하고 그 운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혈진액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를 뭐 도표화해라. 그림을 그려라.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게 많이 있죠. 생명과학에서 뭐 소화흡수 치면 다 나오죠. 나와요. 전혀 아닌 것처럼 막 그려지는데 여러분들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걸 배워서 그런가 아주 간단한 거죠. 이거는 거의 뭐 중학교 생물 1에서 배우는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를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하나 놔줬잖아요.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 요것도 올려놨죠. 자료 출처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어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이걸 만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거 올리신 거 그냥 가져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생명활동 가장 처음에 나오죠. 생명활동에 대해서 생물 처음에 생명활동에 대해서 나오고 그 중에서 소화흡수, 소화순환, 호흡, 배설과 에너지 생성이라 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아주 잘 해놨죠.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죠. 기억 안 나죠? 네, 기억 안 나면 기억을 하세요. 자, 이런 것처럼 서양에서는 다 녹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각각 어떻게 돼서 어떻게 분해되고 어떻게 흡수된다는 걸 갖다가 명확히 밝혔어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은 안 되죠.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이 기혈진액이라는 용어로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정도로만 설명했어요. 2000년 전에 거를 갖다가 지금에 맞게 하려면 다시 그 기혈진액의 용어를 또 이런 걸로 다시 고쳐서 또 바꿔낼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한의사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옛날에 썼던 거 우리 부모님이 한자를 함부로 막 쓰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걸 갖다가 고치려고 잘 안 해요. 그냥 있는 건 있는 것 대로 놓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한의학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없애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서양의학이 잘된 걸로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한의학에서 잘못된 거는 수정할 필요가 있죠.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으니까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알고 있으니까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혈진액이 여기서 말하는 것과 어느 것과 연관이 되더라. 여기서 에너지가 생길 때, 녹말에서 에너지가 생길 때 이 에너지는 기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하는 식으로 좀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한의사들이 그걸 안 하고서는 그냥 한의학 잘못됐다. 교수님들이 그러세요. 한의학 잘못됐으니까 내가 한의학적인 강의 안 하고 나는 서양의학적인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좀 이렇게 좀 험악하신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는 우리가 이게 잘못됐지만 잘못된 걸 어떻게 서양의학과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여기서 서양에 전혀 설명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하고 될 수 있는 건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개념으로 좀 봐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의학도 옛날 거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수정해 나가야 돼요. 한의학이라는 것이 뭐 옛날 거 그대로 썼냐? 황제내경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걸 갖다가 응용을 해서 황제내경에 나온 문장을 응용해서 새로운 걸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썼던 것이죠. 그래서 상한론이라는 책도 보면은 황제내경에 나와 있던 문장을 상한론이라는 문장으로 끌어오면서 내용이 약간 변경이 돼요. 그래서 내경에 있는 말이 아주 어떻게 보면 진리에 가깝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면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꼭 생각해주고 옛날엔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개론 시간에 말한 간장, 심장 수업 했었죠. 인터넷 강의 사이버의 심장. 심장에서 정신을 주관한다? 심지어 신명을 주관하는데 과연 정신작용과 심장과 연관이 있을까? 그걸 막 때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 심장 이식받은 사람이 돼지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하더라. 돼지의 어떤 본능적인 행동을 그 사람 이식받은 사람도 어느 정도 나타내더라 하는 영국에서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런 걸 끌어와서 이것도 보면은 심장이
이 정신작용과 연관이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된 걸 갖다가 현상을 이렇게까지도 유추해서 연결시키려고 좀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 과학이 아니다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과학이 아니죠. 그냥 현상을 갖다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이야기한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에서는 이 심장과 정신작용을 왜 연결시켰을까? 그럼 그 연결시킨 작용 기능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임상에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에도 활용을 하니까 말은 안 되지만 심장과 정신작용이 연결된다는 말은 안 되지만은 임상에서 활용하는 실제 환자 치료에서 활용이 되니까 쓰게 되는 것이죠. 환자 치료에 소용이 없으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죠.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몇천 년 동안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만큼 바보처럼 되진 않잖아요. 잘못된 거는 아예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도태되죠. 근데 그게 도태가 안 되고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증명은 못하지만은 과학적인 으로 밝혀내지 못하지만은 현상적으로는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존재한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런 장상론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수정해 나가고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보이고요. 이건 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흡수된다는 것도 이렇게 이 그림이 다 그려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은 정리를 잘 해놓으셨죠. 정리된 거 구글 클래스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서양에서 자연과학계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생물학이나 이런 데 배울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발전된 단계를 배우죠.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온 것이고 생물초에서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것이고 대학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배워요. 그래서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기본은 요것이고, 그러니까 문과 출신 학생들은 모르면은 이런 거라도 참고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있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요, 그 각각 조별로 문장을 줬어요. 그 문장은 그 동의수세보원, 어떤 책인가 알죠? 동의수세보원. 네, 뭔 책이죠? 몰라요? 안다면서? 몰라요? 동의수세보원 어떤 책이죠? 이재마. 예. 예? 동의수세보원. 예. 자, 이재만 선생님이 쓴 어떤 거에 대한 책이죠?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죠? 예, 검색 결과 나왔어요? 예, 사상의학. 체질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사람의 체질을 갖다 딱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의학 서적 하면은 가장 유명한 거 뭐죠? 동의보감. 그 다음에 동의수세보원. 이재마. 옛날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방송도 나왔어요. 최수영 씨가 주연을 하면서 방송 나왔거든요. 그 태양인 이재마 해가지고선 나왔는데 사람의 체질을 갖다가 딱 구분해서 그 체질로서 병을 치료하겠다. 그 체질을 보니까 어떤 성격이고 체형이 어떤 체형에 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양상을 거치고 어떻게 음식을 먹고 어떤 병이 잘 생기니까 이러이러한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많이 밝혀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1900년대. 1900년이에요. 1900년. 1900년 하면 지금부터 뭐 거의 100몇 년뿐이 안 됐죠. 그때 이재만 선생님이 나타나서 그 동의수세보원을 지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어요. 한동석이라는 분이 동의수세보원 주석이라는 책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동의수세보원 주석을 다뤘는데 거기서 장부에 대해서 간, 비, 폐, 신 각각에 대해서 그 글자를 갖다 놓고 그 글자를 파자를 해가지고서는 이런 것은 간은 육달혈병과 방패간자를 써가지고서는 어떤 작용을 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한 게 있고, 심장에 대해서 5조는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심장에 대해서는 또 이 조원영 씨가 1950년대쯤에 50년 이때쯤에
통속 한약 언론이라는 그런 책에서 신장에 대한 글을 쓴 거에 있어서 그 각각 1조부터 5조까지 관심 피신 요 5가지 글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보고 그 읽은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토론,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가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한번 해봐라 이런 거를 주제로 줬어요. 조장들한테는 그 과제가 나갔죠? 조장이 안 왔어요? 또 다른 조는? 조장, 예? 조장 안 왔어요? 또 조장이 있는 조는 문장 출제가 됐죠? 문제. 다 안 왔어? 자, 조정원조. 예, 몇 조죠? 아, 조장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죠? 응? 유지은. 예, 그럼 나머지는 조장 대신에 이 문장을 줄 테니까 꼭 이름 좀 말씀해 주세요. 누구한테 보낼까? 김지환입니다. 잠시만요. 자, 누구한테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임지환이요? 네. 김지환. 아, 김지환. 그 다음에 박정진. 그 다음에 다른 조요. 2개만 더 주면 돼요? 손종성. 네, 또 3개만 주면 돼요? 자, 그럼 이 친구들에게 다시 갔으니까 그 친구들은 각각 간 내용들 각 조별로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조별로 1조는 폐, 2조는 비, 3조는 간, 4조는 신, 5조는 통속한약 언론의 신장에 대해서 이렇게 옛날 글을 갖다가 써놨거든요. 요거 글을 읽고서는 요거에 대한 평가 또는 뭐 이거에 대한 생각, 토론 이걸 갖다가 한번 해봐라 하는 걸 갖다가 주제로 줬으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각 조별로 같이 모여서 토론을 좀 해주세요. 이야기하고 뭐 내용 정리 뭐 별거 안 되니까 그냥 쭉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슬라이드는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슬라이드 한 장이나 2장이면 돼요.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용 있는 거 이것저것 찾아서 막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각각 한 사람한테 갔으면 그 사람만 기록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옆에서 기록하는 걸 갖다가 도와주세요. 그럼 되겠죠. 안 돼요? 같이 나눠서 막 같이 글을 여러 번 한꺼번에 쓰지 말고 그냥 그 쓰는 사람 이 친구한테 갔나요? 이 친구 주변에 모여서 같이 그 쓰는 걸 갖다가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예? 아직 안 했어요? 테러 고침 한번 해봐요. 테러 고침 했는데도 안 돼요? 아직 다 안 갔어요? 다른 조도? 예? 안 갔어요? 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내놓고 설명했네요. 미안해요. 자, 이제 다시 갔을 거예요. 다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갈 거거든요. 자, 아직 안 갔나요? 세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갈 거예요. 왔어요? 네. 안 불러도 되고 그냥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 옆에서 도와주게 이렇게 하세요. 네. 자, 그 받은 사람 주변으로 같이 조원들이 모여서 그 조원 작성하는 거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돼요. 자, 같이 문서 공유 안 해도 되니까요. 한 사람만 그 글을 쓰고 나머지 사람 옆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네.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자, 같이 모이세요. 글자 문서 작성하는 사람 주변으로 모여주세요. 자, 누가 작성해요? 자, 이쪽으로 모이세요. 그럼 작성하는 사람 쪽으로. 이쪽은 누구? 자, 누가 작성해요? 그럼 저쪽 두 사람 앞으로 가서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하세요. 자, 문장은 아까 나갔으니까 그 나간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되죠. 자, 여기 누구한테 갔어요? 이쪽으로 왔어요? 자, 이쪽 앞으로 와요. 그냥 다 나와서 옆에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일어나요. 괜찮아요. 일어나서 가시고. 자, 여기 두 사람도 앞으로 와요. 일어나요. 일어나서 여기 같이 한쪽 끝으로 가서 불편하게 이 친구들 못 오게 했네요. 자, 앞으로 와서 같이 서서 같이 이야기해줘요.
자, 문장 보고서는 자, 예, 뭐 누가 대신 써도 되고, 예,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서 이야기해도 돼요. 쓰는 거 힘들면 의자가 옆에 갖다 놓고서는 이야기하시고요. 자, 옆에 요 의자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해석하든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면 돼요. 자,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료 찾을 거 옆에 찾고서는 또 이야기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조별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문장을 보고 그 문장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여기서 판단 뜻이 내포된 것은 물론이다. 예. 시자에 물건을 사고 팔려고 하잖아, 시장에서. 그래서 판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파자를 해서 고기 육자하고 시장 시자를 해서 시장에는 물건이 왔다 갔다 왕래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폐라는 것은 물물교환을 하는 것이다. 산소와 탄소가 물물교환을 하는 것이다. 이걸 갖다 이야기한 것이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1950년대면은 그래도 그 어떤 이 현대 과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글자를 가지고서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떠와서 이 폐자는 물물교환이 되는 것이다. 그 기능을 이야기한 것이죠. 기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하는 그걸 갖다가 설명한 거예요. 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옛날에는 이렇게 봤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죠. 개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한동근 선생님이 이걸 보고서는 폐는 파자라면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물물교환한다는 이런 의미를 썼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솔직히 토론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한번 해보고 간단하게 발표할 수 있는 거 한번 발표해보고 하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 낮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 아래로 이런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것들이 다 비속하다, 천하다, 비천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위가 낮다 또는 땅이 낮다, 아래다 이렇게 파여 있다, 그런 의미죠. 이야기하세요. 예? 어디요? 심장이. 이거는 이 개인적인 생각이 요걸 쓰신 분이 이 글자를 갖다 파자를 하면서
이 글자가 이렇게 굳어지는 현상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의견을 갖다 쓴 것인데, 예, 그 굳어진다는 의미로서 요 신장의 위자를 갖다가 이렇게 썼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글자를 신자를 파자를 해보니까 위에 나온 글자가 굳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어디가 굳어져요? 신장이?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아니 틀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수기가 오행 중에서 수기가 기운이 응축된다 그랬죠. 응축돼서 꽉 모이는 거니까 어때요? 단단히 굳어지는 거죠. 씨앗이 어때요? 씨앗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이걸 쓴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의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하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은 안 되지만은 좀 더 나중에 좀 많은 걸 더 배우고 하면서는 아 이런 쪽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 됐어요 벌써? 벌써 막 뻗어 있고 안 돼? 친구들 좀 아파가지고. 근데 이게 교수님이가 주신 사실 이것만 봐서는 별로 모르죠. 솔직히 모르지. 근데 그 심장 같은 경우는 좀 인터넷 강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시켜서도 인강에 나왔던 내용과 연관시켜서 한번 해볼 수는 있죠. 심장이었죠 여기. 예. 심장 같은 내용을 또 쓴 거니까 이 인강에서 수업했던 내용을 여기서도 추가를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인강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작용을 솔직히 모르는데 이것도 솔직히 몰라요. 그죠? 솔직히 뭐 인강에 있었던 것도 정신작용을 주관한다는 것도 믿을 수 없어. 그잖아요. 그러면서도 저가 하면서 뭐 제2, 제3을 해가지고서는 그 신경 뉴런이 많이 있는 곳이 장부에도 오장에도 장에도 많이 있고 심장에도 많이 있고 뇌에도 많이 있다. 뉴런 수준 가지고 정신작용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여튼 그걸 갖다가 현대적인 용어랑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점점 의학이 발전하면서 뉴런 같은 것도 보면은 장부에도 내장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심장에도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내장이나 심장도 정신작용과 이 어떤 신경작용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말하는 신이다. 심장신한다. 정신작용이 작용한다는 걸까 연관을 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억지로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그걸 아니면은 옛날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 걸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유사한 걸 갖다 끌어와서도 이렇게도 얘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동서양 누구도 밝히지 못했잖아요. 심장에서 정신장이 주관한다. 누가 밝혔어요? 밝힌 사람 없으니까 밝히지 못했으니까 틀렸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밝히지 못했으니까 틀린 것이다. 아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심장의 기능이 좀 떨어지고 했을 때 임상적인 증상으로 보니까 정신작용도 많이 심장과 연관이 있더라. 그럼 현상적으로 봤을 때,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작용을 충분히 하는데 그걸 밝히지 못한 것이다. 뭐 누구 잘못인가 모르죠. 어쨌든 한의학이나 이 과학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심장과 어떤 정신작용도 연관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더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이건 끝까지 밝히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 생각 한의학 잘못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다, 아직 과학이 좀 더 발전되면 이걸 밝히는 날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아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찬성을 한다면은 일단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이해 유사한 토론이 또 되겠죠. 생리학 시간에 또 심장에 대해 또 배울 거잖아요. 더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그러면서 그때도 또 한번 고민을 하겠죠.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볼 때, 이거 내가 결혼식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잘못했구나.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다 하고 알아서 수정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지금 딱 내가 고쳐준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듣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못된 것도 그냥 많이 놔둬요. 잘못 이야기한 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이 나중에 발표했던 것이 나중에 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 수정하면 또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생각들이 한의학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딱 그것이 100% 맞다 이게 아니라 계속 이 시대가 흐르면서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시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그걸로 가는 것이고, 그와 정반대된 의견을 존중한다면 또 다른 시대에서 그 이야기한 걸 갖다 또 알아듣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안 해도 돼요. 그냥 적당히 하면 돼요. 예?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폐의 기능이 뭐냐? 일단 기운 교환이다. 그럼 기는 이 나중에 이게 폐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폐는 기를 주관한다 하면은 그럼 그 기가 호흡하는 기도 포함이 되는구나. 또 다른 기가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요것만 가지고서는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짧게 써도 상관없어요. 뭐 많이 쓰라는 게 아니니까 아는 만큼만 써주면 되겠죠. 뭐 거의 다 돼가요? 그냥 아는 만큼만 쓰면 돼요. 예. 뭐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아는 만큼 우리끼리 이야기한 내용 한번 이야기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신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수기라는 것이 최고 힘들죠. 오행 중에서 수기를 갖다가 뭐 아래로 내려간다, 윤화한다, 뭐 한다 하는데 좀 쉽지가 않아요. 한번 하는 만큼 한번 해봐요. 예. 자, 시간이 좀 돼가니까 발표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발표할 준비 한 1분 정도 있다가 발표하도록 할게요. 막 그렇게 그림 같은 거 안 넣어도 되니까요. 그냥 이야기만 더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자, 우리가 결혼 시간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한의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나 혼자만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의견 교환을 하라는, 앞으로 한의학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은 많이 외워야 되겠죠. 외우지만은 그래도 외운 걸 갖다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같을까, 다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토론을 좀 많이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이쪽도? 조금? 네. 여긴 다 됐죠? 그 뒤도 다 됐죠? 이쪽도 어느 정도 돼가요? 네.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자, 발표를 좀 거의 그냥 마무리해도 괜찮아요. 네. 마무리 대략 하고요. 네. 마무리하면 되고요. 네. 자, 발표 준비된 점 먼저 발표를 해볼까요? 지금 나와 있는 문장 자체는 이 문장 자체들이 쉽지가 않죠. 한 문도 지금 배우는 과정 중인데 그 한자를 가지고 파달해서 그 의미를 갖다 파악한다는 것이 좀 더 어려운 이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장부 중에서 그 인터넷 강의에서 심장까지만 이야기됐어요. 처음 심장만 이야기됐는데 뭐 다른 장부까지 다 이야기하라 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각각 장부에 대해서 글자를 파달해서 보니까 이런 의미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내용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만 발표하셔도 되겠죠. 자,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발표 가능한 쪽 나와주세요. 네. 자, 조장이 누구였죠? 누구한테 갔죠? 예? 예. 그러면 마이크 잡으시고요.
슬라이드 열어줄게요. 자, 발표할 때는요. 자, 여러분들 동료들이 발표할 때는 손에 있는 핸드폰, 마우스, 키보드 다 좀 손 좀 띄워주세요. 예, 작성한 사람 어쩔 수 없이 좀 작성한다 하지만은 나머지 학생들은 손 좀 띄워주시고 잘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질문, 간단한 질문 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시작하시죠. 예. 네, 저희는 간에 대한 문장을 받았는데요. 네, 이렇게 써져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한 것은 이것도 읽진 않아도 되죠. 예. 네, 좀 넘겨주시면 네, 그 폐와 대장이 금에 해당하고 목이 간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금의 호의를 받는다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의문 사항이 들었고요. 둘째로 금이 목을 제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교수님께 배운 거랑 좀 다른 내용이어서 찾아봤었는데 금이 목을 제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럼 결과적으로 금생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르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첫 번째 문장에서 간이 그 부수가 고기, 육과 방패, 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간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임을 나타내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자 중에 포복이라는 한자가 있었는데 그 장상론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 잘 몰라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혹시 질문할 수 있을까요? 요걸 한번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요 문장을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그러니까 내용을 아직 잘 모르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 물론 이 친구들도 요걸 발표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그죠? 지금 갑자기 보고 5분 정도 보고서는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예. 네, 저희는 간이었고요. 간을 저렇게 부수를 나눠보면 저 앞에가 이제 달월이 아니라 고기 육자로 저희는 봤어요. 그래서 고기 육과 방패 간으로 취상하였는데 방패 간이라는 거는 방어하는 그 무기를 말하는 것이다. 또 사물 생성의 본질을 이루는 천간을 대표하는 글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간은 그 본질로 보면 목을 생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외형적인 면으로 보면 사실상 금의 호의인가요? 호의를 받음으로써 목을 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자는 일이 10을 간포복. 네, 여기서 포복이 저희가 또 의미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거고요. 하면서 뭘까요? 약이요. 네, 약을 양자죠? 기르는 네. 상을 나타내고 있거니와 간자와 월자, 육자를 합하고 본즉 간자에는 발생이죠. 발생의 상보다 흡인의 상이 더 많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 무슨 소리가 모르죠. 무슨 소리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간자를 갖다가 간이란 우리의 용어, 간장이란 용어를 쓸 때 혹시 뭐 질문사항이나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나요? 예, 없으면은 내가 할게요. 예, 수고했어요. 예. 참 한글로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말은 한글인데 보면은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한문보다 더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간이란 장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이분 나름대로 이걸 저자분들은 나름대로 쉽게 설명한다고 쓴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종석 선생이라는 분은요, 그 동의수세부원에 대한 주석을 달기도 하셨고, 그 다음 황제내경 웅기편이라는 웅기편이라고 해서 웅기에 대한 부분이 소문에 7편이가 돼 있어요. 그 편을 갖다가 만독을 하셨다 그래요. 1만 번, 10,000번을 읽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웅기라는 것은 자연계의 기후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웅기 부분을 갖다가 많이 읽다 보니까 자연계의 기후변화, 천지 어떤 이 운행의 변화를 갖다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 이걸 갖다가 쓴 그런 황제내경 책을 갖다가 책의 일부분을 굉장히 많이 읽어서 다 암기하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한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동의수세부원에 대한 주석을 다뤘어요. 그리고 황제내경에 대한 강의도 좀 옛날 한의사협회 신문에 많이 게재도 하시고 했던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볼 때는 한의사 중에는 굉장히
가장 한의학적 수준이 높았던 분이 아닐까라고 보는 분 중에 한 분이 한동수 선생이죠. 그래서 한동수 선생에서는 이 간에 대해서 이렇게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서 글자를 갖다 간이란 글자를 파자로 해서 글자를 쪼개 가지고서는 그 글자에 대한 의미를 이 간에 대한 의미와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봤다라고 해서 6달러의 고기와 방패간자를 합해서 말했다 해서 방패라는 의미,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나쁜 기운들을 갖다 막아주는 이런 장부의 역할이 간장이다 라는 설명을 기본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간장은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사기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도 한다. 글자상, 외형적인 상으로 봤을 때 그런 기능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간은 오행상 목의 기운으로서 그 기운이 밖으로 발산되는, 쭉 뻗어나가는 이런 현상을 취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간장이 그냥 간장만 가지고 생각한 게 아니라 간장과의 이 금의 호의 속에, 금의 어떤 이 보호 속에서 금금목을 하지만은 금이 또 극한 이 엄하긴 하지만 엄하면서도 또 이게 도와줄 수 있는 거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간과 폐를 봤을 때 폐의 도움을 많이 받는 이런 부분도 해당될 것이다 라고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게 오행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행상으로는 약간은 이 오류는 있지만은 실제 생리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게 아닌 게 더 많아요. 목생화인데 목생화가 아니라 화생목을 하게 되는, 거꾸로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단순하게 암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달리 해석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목생화, 반드시 목생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서, 그래서 오행을 이야기하면서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걸 오행 비례표를 다 외워라 하지 않았잖아요. 오행 비례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배속을 시켰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 왜 어떤 부분을 끌어왔기 때문에 목에 배속시켰냐, 어떤 부분을 끌어왔기 때문에 화에 배속시켰냐 하는 이런 부분을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오행에서도 여기서도 금극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이 그 간목을 도와주는 이런 현상들이 되기도 하고, 또 간장 같은 경우는요, 간장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간장이 처음 간염 시작했다가 점점 진행이 되다가 보면은 간경화로 돼요. 간장은 물렁물렁한 말캉말캉한 이런 장부인데 점점점 병이 악화되면서 간경화가 돼서 딱딱이 굳는 목의 상태가 금의 상태로 변하게 되는 이런 변화까지도 질량 변화가 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또 설명을 또 해요. 오행의 질량 변화를 가지고선 설명하면서 또 그런 부분도 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보면 지금 머리가 뽀개져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변하는 과정들도 있고 한데, 간장에 대해서는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글자는 딱 놓고 봤을 때 방패간에서 인체를 갖다 보호하는 역할도 간장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넘어가고, 여기 포복한다는 것은 뭐 덮어준다는 것이죠. 포복은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갖다 덮어주는 것이다 해서 1이 10을 갖다가 덮어준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봤다 했는데, 이 간자의 방패 간자를 갖다 또다시 파자를 또 했죠. 또 잘라서 보니까 1과 10이 있다. 10이란 게 있는데 그 10을 갖다가 위에서 덮고 있다 라는 의미로서 포복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죠. 그래서 10이란 완성된 숫자를 갖다가 1이란 숫자로서 보호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봤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문 제시를 많이 했죠. 이런 건 모르겠다, 이런 건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많이 뭐 모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문장도 많이 읽어보시면서 이런 의문들도 학년이 지나면서 좀 더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조 한 개만 발표를 더 할까요? 발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예. 조장 이름 누구 걸로 했죠? 예. 나와서 좀 해줄래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하시죠. 예. 네, 저희 조는 이제 비장에
B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이 B라는 한자가 천야, 저야, 뭐 쇠비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것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저것이 그냥 전체적으로 낮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책에서 그래서 나타낸 말은 저 한자를 분석하면 열십자와 흰 백자를 합하여 취사한 글자인데 열십자는 우리가 무극의 상태라고 하고 또 흰 백자는 이제 금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무극이 금으로 포위되어서 그 충량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어째서 더 낮은 상태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글에 따르면 이제 모든 물은 상하 그리고 혹은 뭐 높고 낮음에 다 명문하고 그 속에 있는 불의 상태를 따라서 우리가 고절을 판단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는 금을 막는데 뭐 금이 충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가 견디지 못하고 음의 상태로 변하게 되어서 이제 이것 때문에 화가 음의 상태가 되어서 이제 낮아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혹시 있을까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이쪽 쓴 데는 재밌었다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해요. 뭐라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결론은 이 B라는 글자를 파자를 해보니까 B자에 육자를 변하고 나중에 나들 B자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장부를 표현하는 육자를 변해 그 다음에 나들 B자. 그래서 B라는 의미는 비장은 하는 일이 아주 굳은 일을 많이 한다. 인체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걸 한다. 음식을 먹으면 가장 먼저 작용해야 되죠. 음식을 받아들인 걸 갖다가 내가 소화시켜서 영양물질을 보내줘야 돼요. 그것이 다 비장에 사는 것이죠. 좀 가장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천한 일을 한다. 자, 귀족과 천민 말 때 천민에 해당된다. 높고 낮음이 날 때 낮다. 쇠약하고 아주 미미하다. 자, 기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 먹으면 죽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좀 높여쳐주는 게 아니라 정신작용, 감정작용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먹고 사는 거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먹고 사는 거니까 이게 중요해? 아니다. 하는 일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은 하는 일은 굉장히 좀 천하다 싶고 힘든 일을 하는데 작용은 또 굉장히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다른 글자도 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런 부분들인데 좀 더 나중에 생략을 공부하면서 생략 시간에 이런 내용이 또 들어오겠죠. 그럴 때 이렇게 옛날에 이런 식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동인수세부원에서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때 우리가 뭔지 모르고 막 이야기했던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파악이 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 질문사항 있나요? 아니요, 빨리 끝내요. 그래요.